안녕하십니까? 동구보건소 의학팀 마약류 업무 담당자입니다. 본 교육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서 정하는 신규 마약류 취급자 의무 교육이니 수강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에는 마약류 취급자별 의료용 마약류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약류 취급 보고에 관한 교육은 마약유통합관리 시스템에서 반기별로 개최되는 교육을 이수하시면 되는데 추후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약 1시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럼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은 첫 번째, 관련 용어의 정의, 두 번째, 취급이 제한되는 경우, 세 번째, 폐업 신고 등 마약류 관련 민원, 네 번째, 마약류 관리 시 주의할 점, 다섯 번째,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여섯 번째, 취급자별 준수사항, 일곱 번째, 기타 불량마약류의 개념 및 처리 절차,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법제처 이용 안내, 여덟 번째, FAQ 순서로 진행됩니다. 마약류에 관한 정의입니다. 2000년에 마약법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이 통합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마약류란 마약, 향정, 대마를 말하며 대마는 잎, 수지 부분만 해당됩니다. 삼배나 종자인 햄프시드를 위해 합법적으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대마를 재배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한외마약은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적은 용량의 마약이 포함되고 마약 성분 외 유효 성분이 3종 이상 배합된 제제를 말하는데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은 전문의약품입니다. 참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6년 2월 13일부터 애토미데이트 제제가 마약류로 지정됩니다. 따라서 애토미데이트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에서는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대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마약류 취급자에 관한 정의입니다. 마약류 취급자는 식약처에서 허가, 관리하는 마약류 수출입업자, 마약류 제조업자, 마약류 원료 사용자,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와 지자체, 즉 보건소에서 허가, 관리하는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 소매업자,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마약류 관리자, 대마 재배자가 있습니다. 마약류 도매업자는 마약류를 도매하는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 개설자로서 보건소에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마약류 관리자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마약류 관리에 책임을 지는 약사로서 보건소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마약류 소매업자는 약국을 개설하여 마약류를 조제, 판매하는 약사이고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는 환자나 동물의 진료에 마약류를 처방, 투약하는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를 말합니다. 마약류 소매업자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는 별도의 허가나 지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약국,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자동적으로 자격을 얻게 됩니다. 마약류 관리법에서는 이 법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의 사용 등 일반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는데 통상 뉴스에 나오는 일반인 마약사범은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마약류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 종자, 종묘의 소지 또는 관리 등이 금지됩니다. 헤로인,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또는 관리하거나 마약류 제조 목적으로 원료 물질을 제조, 수수, 매매 및 매매 알선, 소지, 관리하는 것 등도 금지됩니다. 의료용 대마의 경우 법률 개정으로 취급이 가능해졌으며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에 의해 수입되고 투약 시 식약처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마약류 취급자는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취급 의료업자의 경우 환자나 동물의 진료, 소매업자의 경우 처방전에 따른 마약류 조제, 도매업자의 경우 취급자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공급하는 목적 외에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 오남용 행위는 금지됩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연예인 마약류 불법 투약건은 의료기관에서 해당 법 조항을 위반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마약류를 양수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폐업을 했다면 마약류 취급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상태이고 이러한 경우 보건소의 양도 승인을 받고 다른 취급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문착오, 사용 중단 등의 이유로 마약류를 반품할 경우에는 양도 승인 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실제 마약류를 출고한 날짜를 취급일자로 하여 마약유통합관리 시스템에 양도 보고합니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폐업 신고 시 자동적으로 마약류 취급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지만 앞서 언급했던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 관리자는 자격 상실 후 20일 이내에 별도의 마약류 취급자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취급자는 폐업 신고 시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를 처분하여야 하는데 구입처로 반품하거나 폐업한 업소를 양수하는 새로운 취급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고 폐기하여 재고를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상 보유 재고는 다 정리하여 제로로 만든 후 회원 탈퇴 처리를 하면 됩니다. 2026년 11월 12일부터는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폐업 신고를 할 경우 보유 마약류의 현황 및 처분 계획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소는 유지하면서 개설자만 바뀌는 개설자 변경, 지위 승계 신고를 하면서 기존 개설자 소유의 마약류를 인수하는 경우 마약유통합관리 시스템상 마약류 관리 권한이 이전됩니다. 폐업 이후 업소를 인수하는 자에게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를 양도할 경우 절차입니다. 먼저 양도자가 폐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마약류 양도 승인 신청서와 양도양수 계약서, 원본을 제출합니다. 보건소에서는 해당 양도 사항을 승인하고 양도자와 양수자에게 승인 사실을 팩스 등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이때 보건소 담당자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승인된 마약류 재고 이동을 시켜주면 양수자는 양수보고로 재고를 생성시키게 되는데 개봉된 마약류의 경우 양수자는 식약처 마약정책과에 별도로 봉함하지 않은 마약류의 수수 승인 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합니다. 마약류의 저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약류는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영업소 내의 장소에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도난이나 분실 시 확인을 위해 CCTV 등 설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약은 향정보다 저장 기준이 더 까다로운데 철제 또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에 이중잠금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마약류 도매업자의 경우 배송 시 도난, 분실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배송 시 이인이 배송 차량에 탑승하여 배송 중인 마약류 감독을 철저히 하고 마약류 저장 시설은 배송 차량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잠금 장치가 있는 곳이면 저장이 가능합니다. 특히 냉장 보관 품목은 냉장고 내외에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업소에서 업무 시간 중에 조제할 때 향정을 저장시설에서 꺼내놓는 것은 허용되나 마약은 이러한 행위가 금지되며 투약할 때마다 저장시설에서 꺼내야 합니다.
마약류 저장 기준을 위반하여 적발된 사례입니다. 왼쪽 사진은 냉장 보관하여야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잠금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고, 오른쪽 사진은 마약을 철제 또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이 금고에 이중잠금 장치를 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사고 마약류란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 부패 또는 파손된 마약류를 말하며, 사고 마약류 발생 보고는 사고 발생이 있었던 날로부터 5일이 아닌 사고 발생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건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도난이나 분실의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한 뒤 사건 사고 사실화 인원을 발급받아 이를 사고 마약류 발생 보고서에 첨부하여 보건소에 제출합니다. 변질, 부패, 파손된 마약류의 사고 발생 보고 시 별도의 첨부 서류는 없습니다. 유효기한이 경과하거나 사용 중단 등으로 재고관리상 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소에 폐기할 마약류를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민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사고 마약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고 절차 안내입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소지, 관리하고 있던 마약류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상황에 따른 증명서류와 사고 마약류 발생 보고서를 보건소에 제출합니다. 도난이나 분실의 경우 보건소에서 발생 즉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이어서 분기별로 3회 점검을 추가로 실시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접수받은 사고 마약류 발생건을 식약처의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 보고하게 됩니다. 잔여 마약류는 온전히 한 개를 다 투약하지 않을 경우 남는 잔량을 말하며, 이럴 경우에도 임의로 폐기하면 안 되고 폐기 시 그 근거를 남겨놓아야 합니다. 잔여 마약류 폐기는 문서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하거나 마약류 안전정보 도움이라는 어플리케이션 또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내 자체 폐기 정보관리 메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잔여 마약류가 생기는 경우는 조제 투여량의 소수점으로 입력되는 경우로 조제, 투약 보고 시 조제 투약 수량과 사용 후 폐기량의 숫자를 입력하고 사용 후 폐기되는 품목은 모아서 주기적으로 폐기하면 됩니다. 이때 중화, 가수분해, 산화, 환원, 희석 등으로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하며 마약류 취급자와 1인 이상의 직원이 입회하여 폐기합니다. 단, 개봉한 주사제가 취소 처방과 함께 약제실에 반납된 경우 폐 없이 남아있는 마약류 재고, 유효기한이 경과하였거나 경과가 임박한 마약류는 보건소에 폐기 신청하여야 합니다. 잔여 마약류 폐기 보고서 작성 시 육하원 측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폐기 전후 사진 등 근거 자료를 남겨놔야 합니다. 오른쪽은 스마트폰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어플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자 공통 준수 사항입니다. 기존에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도매상으로 마약류를 반품하기 위해 승인을 얻는 절차는 2024년 2월 9일자로 폐지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반품 시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 상에서 실제 반품한 날짜를 취급일자로 하여 양도 보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마약류 나달 또는 낱개를 약국끼리, 의료기관끼리 수수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질, 부패, 오염, 파손되거나 유효기한이 지난 마약류를 판매, 사용하여서도 안 됩니다. 마약류의 도난, 유출 방지를 위해 마약류 저장시설에 출입하는 자를 제한하고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 보관합니다. 종업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입증된 경우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이 있을 수 있으니 평소에 종업원 교육 등을 실시하시고 필요시 그 근거자료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서식입니다. 주 1회 이상 일정한 시간에 작성하는데 보통 주말이 지난 뒤 월요일 오전에 마약류 저장시설을 점검하고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점검부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경우 마약류가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분산 보관되어 있으면 각 보관소마다 저장시설 점검부를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약류 취급보고제도 이후에도 유일하게 수기로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마약류 소매업자의 준수사항입니다. 마약류 소매업자는 처방전에 의해서만 마약류를 불출하여야 하고 마약류를 조제한 처방전과 저장시설 점검부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마약류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조회사 또는 도매상을 통해서 구입하여야 하며 약국 간에 차용하거나 구입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은 제조회사로부터 직거래를 할 수 없고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하여야 합니다.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교부한 마약류 원액 처방전의 기재사항이 미흡하거나 거짓 기재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도매업자의 준수사항입니다. 마약류 도매업자는 보건소에서 허가를 받은 후 허가증을 발급받는데 이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면 안 되고 업소 내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마약류 도매업자가 마약을 판매할 때에는 그 영업소가 있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 병의원, 약국, 학술연구자에게만 판매가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전국의 타 도매상, 약국, 병의원, 학술연구자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즉, 마약의 경우에는 도매상끼리 거래할 수 없고 향정신성의약품은 가능합니다.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의 준수사항입니다. 원내에서 마약류를 투약할 경우 처방전 발급 대신 진료기록부에 처방 내용을 기록하면 됩니다. 마약을 취급하고 마약 및 향정을 처방 투약하는 취급 의료업자가 4명 이상인 경우 마약류 관리자로 약사를 두어야 하며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해당됩니다. 또한 환자의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후 오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처방 투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14일부터 펜타닐 내용고형제 및 외용제제 처방 투약 시 환자의 투약 내역 조회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조회 대상 품목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지만 현재는 펜타닐 제제만 의무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5년 2월 7일부터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프로포폴 제제를 본인에게 처방 투약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는 마약류 관리자인 약사가 퇴사 등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새로운 약사를 고용하기 전까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마약류를 관리하도록 인계하고
마약류 취급자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료업자가 마약 중독자에게 마약을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마약 처방 전 발급 시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단,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마약류에 관한 광고는 제한적입니다. 마약류 제조업자, 수출입업자가 품목 허가받은 마약류를 의약학, 수의학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매체 또는 수단에 한정하여 광고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서 마약류의 품명을 명시하여 그 효능, 효과 등에 대해 광고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성형, 피부과 진료 의료기관에서 비만 치료 내용을 안내하면서 식욕 억제제 등에 대한 내용을 게시할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약사법에 따라 감염병 예방접종약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광고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가 기재된 원회 처방 전 발급 시 기재하여야 하는 항목입니다.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또는 요양기관 번호, 상호, 처방의의 면허번호 등을 꼭 기재하여야 합니다. 처방 전 발급번호는 고유번호로 중복되지 않는 체계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예전에는 비급여 진료 후 발급하는 마약류 원회 처방 전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별표 처리하기도 했는데 2019년 12월 법률 개정에 따라 이러한 경우는 법률 위반 사항에 해당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20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약국을 제외한 요양기관에서 수진자 자격 확인이 의무화되니 동사항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관리자는 의료기관 입원 환자의 마약류 조제뿐 아니라 마약류 관리, 보고에 있어서 총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투약 제공 목적으로 구입 관리하는 마약류가 아니면 투약을 제공하지 못하며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작성, 사고 마약류 발생 시 보건소에 보고하는 업무 등을 담당합니다. 보건소의 마약류 관리자 지정 신청 시 발급받은 마약류 관리자 지정서를 원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마약류 취급자 교육에 취급 의료업자를 대신하여 참석하여야 합니다. 또한 병동의 마약류 관리 실태 및 재고 적정 여부 점검, 관리보조자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불량 마약류란 내용물이 없거나 부족한 채로 포장된 것으로 발견 시 즉시 보건소로 연락하여 차후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업소에서 불량 마약류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소에 제출하고, 보건소에서는 현장 점검 시 해당 불량 마약류를 수거하여 제조사에 보냅니다. 오른쪽 사진 제품의 경우 충전손만 들어있었고, 그 아래 제품의 경우 이정이 모자란 채 포장되었습니다. 불량 마약류 발견 시 보건소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해 가기 때문에 업소에서는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의 기타 출고 처리 기능을 통해 재고를 차감하게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시 해당되는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중한 처분부터 정리해 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품목별로 저장 규정 위반 시 처분이 다릅니다. 법제 2조 제3호 남옥 향정의 예로는 케타민, 지페프롤, 메틸페니데이트, 졸라제팜틸레타민 등이 있고 다목 향정의 예로는 티오펜탈, 페노바르비탈, 펜타조신, 부프레노르핀 등이 있습니다. 그 외 의료기관에서 다빈도로 처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대부분 남옥에 해당됩니다. 의료용 마약류를 부적절하게 취급한 결과 의료법에 저촉되어 처분을 받은 사례들입니다. 이러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처분을 동시에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고 최근 개정 법률의 개정 이유, 신국법 비교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 검색 시 시행 예정 법률 대신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인지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끝부분에는 각종 민원 서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민원 사항 접수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 오남용 등 우려로 인하여 마약류의 취급,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 기준 또한 법제처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효능군, 성분에 따른 조치 사유를 명시해 놓았으니 처방 투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동물 사용 마약류 안전 사용 기준도 마련되었습니다. 동물 사용 마취제와 진통제의 사용 일반 원칙, 처방 사용 대상, 처방 사용 용량 및 기간, 오남용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마약유통합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평소 업소에서 자주 문의 주시는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마약류를 처방 투약하는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4명 이상인 의료기관에서 약사인 마약류 관리자를 두어야 하는데 만일 해당 의료기관이 마약은 취급하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만 취급할 경우 마약류 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마약류 관리자가 퇴사했을 경우 다른 마약류 관리자가 업무에 투입되기 전까지 취급 의료업자에게 마약류 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이때 의료기관 내부 결제 서류 등으로 업무 분장할 것을 권고합니다. 세 번째,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마약류는 폐기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폐기 신청이 지체되면 해당 마약류를 사용하거나 취급했다고 보고할 수도 있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폐기 신청할 것을 권고합니다. 네 번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시 실시하는 업무정지 처분은 업소가 폐문하여 영업을 정지하는 개념이 아니라 마약류를 구입, 판매, 처방, 투약, 조제 등 취급하는 행위를 정지하는 개념입니다. 다섯 번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규 마약류 취급자 의무 교육은 개설, 허가, 지정 후 1년 이내에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설, 허가, 지정 후 1년 이내에 폐업 후 새로 신규 취급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기존에 이수했던 교육으로 의무 교육을 가름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조제 과정 중에 파손된 정제나 주사제의 경우 사고 마약류에 해당되므로 그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파손된 마약류와 함께 사고 마약류 발생 보고서,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를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곱 번째, 환자의 요구 등으로 원회 처방 전에 질병 분류 기호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발급한 처방 전에 질병 분류 기호가 없을 경우 마약류 소매업자는 조제 보고 시 질병명을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의료기관 내에서 투약한 경우에는 질병명을 입력하여 투약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제작한 의료용 마약류 바로 알기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시청을 완료하시면 교육이 마무리됩니다. 살을 빼려고 할 때 필요한 것은 당연히 운동과 식이요법. 이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건 국영수가 중요하다는 것만큼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죠. 쉽지 않아서 문제지. 그런데 만약 식욕을 억제해서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는 약이 있다면 당신은 이 약을 드시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그런 약이 있다고요?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나비약, 즉
식욕 억제제인데요. 오픈런까지 마다하지 않는다는 이 약. 이 약으로 살을 빼고 이후에 안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다면 레드 카드. 의료 목적으로 쓰이는 마약류가 있다? 사실 다이어트를 한 번이라도 해봤던 다이어터들이라면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소위 나비약으로 불리는 이 식욕 억제제. 한 번쯤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뭐 내가 불법적으로 약을 어디서 구하는 것도 아니고 의사 선생님께 합법적으로 처방받아서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식욕 억제제가 마약류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마이갓, 맙소사! 아니 마약류는 뭔데? 병원에서 진료보고 받은 약인데 마약류라고? 영화에서나 보던 그 마약? 네, 잘 들으세요. 의사 선생님은 약을 처방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엥? 마약류라며 이번엔 또 약이라고? 이게 뭔 소린가 하냐면요. 약은 약인데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처럼 마약류로 분류되는 약이 있습니다. 마약류를 화학적 합성품으로 변화시키고 의약품으로 만들어서 명확하게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마약류를 의료용 마약류라고 한다, 이거죠. 예를 들면 통증 감소를 위해 사용되는 모르핀 등이 있고요. 흔히 알고 있는 비만 치료 목적의 식욕 억제제, 전신 마취나 진정 목적으로 쓰는 프로포폴, 불면증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졸피뎀, 이런 게 다 마약류라는 거죠. 마약류는 독성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고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이기도 합니다. 특히 식욕 억제제 같은 마약류를 오남용하면 중독, 금단 증상, 호흡 억제, 의식 불명 같은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용 마약류가 필요한 경우엔 명확한 의료 목적에 한해서 의사에게 처방을 받아 복용해야 한다는 말씀. 게다가 마약류를 판매할 수 있는 사람, 구매할 수 있는 사람, 소지할 수 있는 사람이 다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그러니 인터넷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먹다 남은 식욕 억제제를 구매한다? 큰일 나요. 큰일 나. 절대 안 됩니다. 아니 잠깐 이게 말이 되나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죠? 라고 하겠지만 그런 법이 있습니다. 여기 법 찾아보면 여기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로 구분되고 여기서 말하는 마약은 양귀비, 아편, 코카인, 그리고 여기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칼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그리고 남용되거나 독성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성분이 여기에 해당하죠.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는 것을 말해요. 뉴스에서 많이 등장하는 이런 분들 있죠. 프로포폴, 케타민, 식욕 억제제, 수면제. 와, 모두 마약류 소속이었네요. 그래서 어떻게 써야 한다고요? 불법 구매도 안 되고 불법 판매를 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또 처방받은 약이라고 해도 마약류 복용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약류 관리법으로 정한 만큼 각별히 관리가 필요하고요. 의료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다이어트 약, 식욕을 억제해서 살이 빠진다는 단순한 이유로 먹어도 되나? 아닙니다. 비만 치료 시에는 약물이 먼저가 아닙니다. 운동이나 식이 조절이 먼저입니다. 마법처럼 살이 쫙 빠지는 것은 없습니다.
의료용 마약류라도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 조심 또 조심하세요. 어느 날 병원으로 찾아온 한 환자. 과거에 진통제 투여 경험도 없는데 바로 패치를 찾는다. 싸늘하다. 이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의사에게도 같은 약을 처방받은 것이면 어쩌지? 마약류 의료 쇼핑. 예방은 이렇게. 안녕하세요.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시거나 조제하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해 연구하시는 분들, 이 영상을 보신다는 말인즉슨 의료용 마약류가 뭔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국내에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2018년 5월 18일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판매, 구입, 사용, 조제, 투약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제도인데요. 이런 제도를 왜 만들었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취급보고제도 도입 이후에 국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 체계가 강화됐다고 하는데요. 제약회사, 도매업체, 병원, 의원, 동물병원, 약국, 학술연구기관 같이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꼭 필수로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그럼 처방한 의사는 물론 처방받은 환자 내역이 보고되고요. 추적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보고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느냐? 일단 통계치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 시스템에서는 제도 시행 이후에 의료용 마약류 사용 내역이 싹 다 나오는데 그 데이터가 무려 7억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2022년에는 1년 동안 1946만 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았다고 하는데요. 잘 감이 안 오시죠? 국민 2.6명 중에 1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와, 생각보다 엄청 많네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꼭 보셔야 할 마약류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이라는 게 있어요. 마약류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은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볼 때 시스템상에 보고된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조제 내역을 확인해서 과도하게 그리고 중복으로 처방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럼 실제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홈페이지는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 좀 해볼까요? 로그인하면 이런 화면이 딱! 여기서 마약류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을 클릭하면 어이쿠야, 이 환자 지난번 처방받은 진통제 패치가 아직 남아있을 텐데 또 처방받으러 왔네?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패치를 처방해주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특히 2024년 6월 14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니 의사는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 중복 처방 등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의 투약 내역을 조회해야 합니다. 와, 그런데 생각보다 정말 세세하게 다 나오는군요. 만약 더 자세한 걸 원한다면 data.nims.or.kr로 고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련해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전에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 정보를 확인하고 환자가 과도하게 복용하지 않도록 의료 전문가인 의사 선생님들의 역할이 더더더더더 중요해졌다는 것. 그래서 오늘의 한 줄 결론.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고 환각 등의 부작용은 물론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의사 선생님들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 마약류 투약 내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에서도 이를 위해 세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잘 숙지하시고 적극 활용해 보자고요. 최근 핫 이슈인 미국 필라델피아 좀비시티.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좀비처럼 된 건 펜타닐이라는 마약 때문이라는데, 사실 이 펜타닐이라는 마약은 말기 암 환자 등에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진통제라면서요. 물론 이렇게 치료 목적을 위한 의료용 마약은 있어야겠지만 저 동네를 보니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혹시나 나도 모르는 새 내가 먹은 약이 마약은 아닌지, 향정신성 의약품을 나도 모르게 복용한 건 아닌지라는 걱정이 듭니다. 나의 마약류 투약 이력이 궁금하다면 마약류 중에서도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 사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이런 의료용 마약류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종류만 해도 마취제, 최면 진정제, 항불안제, 진통제, 식욕 억제제 등 와, 많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잠깐, 그걸 내가 모를 수가 있다고? 사실 내가 처방받은 약이 도대체가 어떤 약인지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될 수도 있죠. 그렇다면 내가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 약이 의료용 마약류일지 아닐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없을 리가요. 있으니까 이렇게 나왔겠죠? 그럼 대체 어떻게? 이렇게. 자, PC와 휴대폰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앱을 설치하고요. 내 투약 이력 조회를 터치합니다. 나만 내 정보를 봐야 하니까 본인 인증을 받습니다. 내 정보는 소중하니까. 마지막으로 조회하면 됩니다. 이렇게 조회하면 최근 2년간의 투약 이력을 볼 수 있는데요. 와, 작년 건강검진했을 때 수면 내시경 했던 프로포폴이 이렇게 나오네요. 이왕 들어왔으니 이 앱에서 뭘 더 할 수 있을지 좀 볼까요? 최근 제 나이 또래는 어떤 약을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통계 정보도 있고요. 의료용 마약류 안전 사용 기준, 그러니까 적절한 사용량과 사용 기간을 확인할 수 있네요. 와, 간편하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결론. 내가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가 궁금하다면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앱에서 내 투약 이력 조회 서비스로 확인하고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안전하게 복용합시다.